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난세 일기 유튜브 운영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김금혁군과 함께 북한 이야기, 북한 경험을 한 우리 금혁군이 봤을 때 지금 또 남한의 현실은 어떠한지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혁군, 요새 어제 우리 뭐 국회에서 여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그렇죠. 그냥 독식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18개 상임위 중에서 17개의 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남은 1개도 아마 곧 가져갈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1985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의회 독재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혁군은 김일성 종합대학 다닐 때까지 북한에서 이제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뭐 민주주의, 독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거랑 지금 어제와 같은 최근에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그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이렇게 맞춰 봤을 때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20년 동안 제가 느꼈던 독재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노스텔지어가 다시금 떠올리게끔 만들어주는 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이제 흔히 제가 배웠던 어떤 민주주의, 북한식 민주주의는 인민민주 독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의 공식 국가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저쪽도 민주주의라는 걸 겉으로 간판을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인민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앞에 인민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그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인민, 즉 무산자 계급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노동자, 농민 뭐 그거죠.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뭐 지식인 계급까지가 본인들이 어떤 민주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인민이 아닌 또 사람들이 있는 거네. 북한은 이제 그걸 적대 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적대 세력. 적폐 세력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적대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들, 자본가, 그렇죠. 그리고 정권의 어떤 코드와 맞지 않는 그런 뭐 지식인 계급을 다 적대 계급이라고 칭하고 그들한테는 독재를 행하는 게 북한식의 어떤 인민민주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렇게 그 구성원 중에서 인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고 인민으로 분류되지 않은 20%의 비인민이 있다면은 그 인민민주주의라는 거는 이 80% 내의 민주주의고 그 나머지 20%한테는 찍어 누르는 거고 독재를 가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뭐 그 80% 사람들한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노동당이라는 일당 독재 하에서 정말 본인들한테 충성스러운 사람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지금 북한 정권의 성격인 거죠. 그 인민 중에서도 다 또 계급이 있고 최근에 보면 평양 시민이야말로 이제 특별 시민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아져서 평양조차도 식량 배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고조된 불만을 외부의 어떤 그쪽으로 그냥 돌리기 위해서 최근에 군사 도발한 뭐 배경을 지난번에 한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은 사회 계층을 북한도 인정하는 사회 계층표가 있어요. 제일 위가 이제 특권 계층이죠.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계층. 그리고 그 다음이 핵심 계층입니다. 핵심 계층. 그 평양 시민들의 핵심 계층이거든요. 그다음에 보통 계층이 있어요. 보통 계층. 그냥 일반 뭐 지역에 살지만 뭐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 위험 군중이 있어요. 그리고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로. 5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까 민주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재 그늘에 놓이는 사람들은 그 위험 군중과 그 4단계, 5단계, 그 밑에 4단계, 5단계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인민민주주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조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져와서 좀 비춰보면은 뭐 그걸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맞춰볼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바는 어떤 뭐랄까요, 의회 내에서 뭔가 야당과 여당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서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있어서 야당의 입장도 반영되는 그런 정책이 전혀 아니라 지금은 여당이 하고 싶은 모든 대로 하고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 비토권조차 가질 수 없는
지금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음. 과연 독재가 아니고 뭐가 독재냐. 그래서 드는 북한은 겁니다. 이제 다른 또 사회주의 국가하고 좀 다른 게 네. 다른 뭐 중국만 하더라도 요새 시진핑이 좀 약간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지 중국만 하더라도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그쵸. 네. 집단 그 공산당 일당 독재지. 네. 1인이 뭐 북한처럼 뭐 수령이라고 하는 네. 특별한 지위를 가지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북한은 그 일당 독재를 넘어서 그 수령 1인에 대해서 네. 그냥 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내가 그 과거에 일본 유학할 때 말이죠. 네. 그때 이 그 북한 연구를 하면서 그때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북한의 그 수령제 있잖아요. 네. 수령 전체주의는 일본 군국주의의 천황제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령 결사 옹이.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총폭탄 정신.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결사옹이하자. 이게 맨날 그 노동당에서 외치는 아유, 구호 아닙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일본 군국주의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겁니다. 아. 우리 금역근 가미가제 알죠? 가미가제 알죠. 가미가 자살 네. 특공대. 네, 네, 네. 그 가미가제가 출격하기 전에 뭘 합니까? 텐노 헤이카 반자이. 아, 그렇죠. 천황을 위해서. 네.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 하면서 만세. 이 한 몸 네. 막 던져서 그쵸. 천황폐하를 그게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 결사 옹이하자. 그거 그쵸.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얘기를 조금 돌아와 보면 우리 이제 대깨문들 알잖아요. 아, 대깨문들의 구호가 뭐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죠. 거의 뭐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그 대깨문 혹은 문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문주주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문프 또는 네. 우리 인이 뭐 네. 호칭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그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북한은 김정은 원하는 대로 김여정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최근에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썼다고 해서 그 법원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네. 있었던 사건인데. 네, 저는 이게 처음에는 무슨 찌라신 줄 알았어요. 네,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썼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는다? 우리가 조금 과거로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은 박근혜 정권 때 시작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정말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쓰면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비판을 했었는데 과연 그 중에 그 어떤 사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때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시점이 더 민주주의가 발달된 시점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사공화국 유신 시절에.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쵸. 반민주 악법이다 해서. 근데 요번에 그 우파 전대협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 그 붙인 25살이더라고요. 네. 그 친구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준생이에요.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고 네, 합니다. 취준생인데 근데 그 친구한테 적용된 죄명을 보니까 건전물 침입죄예요. 말도 안 되죠. 대학생이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랑 24시간 오픈돼 있는데 아니고 네. 무슨 뭐 침입을 하고. 그렇죠. 그럼 뭐 짜장면 배달하러 가는 사람도 또 그 대학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 좀 받아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좀 더 웃긴 게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렸던 사람조차도 자신은 이 학생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 당국대 관계자. 네, 그 당국대 관계자가 법정에서 내가 왜 여기서 그 피해자의 석에 있는지 모르겠다.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렇지, 식으로 오히려. 학생을 변호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친구는 5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 그러니까 사실 건조물 네. 침입죄라는 거는 그거는 명목상의 이유고 네. 사실은 국가원수 모독죄도 괘씸죄로 걸린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시진핑이 네. 어떤 뭐 부하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를 했잖아요. 네. 그 대자보에 보면. 네. 어떠한 비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니 민주당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서울광장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그렇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25살의 그 어린 청년한테 네. 그 사회의 경력에 빨간 줄 한 줄 그어지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국공 사태 이거 보면서 네. 저도 이제 북한 공부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서 야 참 그 닮은 데가 많다. 좀 우리 네. 금역은 너무 잘 알겠지만
김일성 시절에 김정일은 좀 약간 은둔형 지도자라서 그쵸, 네. 현지 지도를 많이 안 했지만 네. 그 아버지인 김일성은 정말 현지 지도를 많이 갔잖아요. 그쵸, 네. 현지 지도를 통해서 사실상 북한을 통치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현지 지도 가면 반드시 교시를 하고 네. 그거는 뭐 북한 뭐 다 법이죠. 네. 근거 억조처럼 그냥 헌법 이상을 네. 받들어야 그쵸. 되는 거고 네. 근데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현지 지도 갔다 오면 거기에 뭐 큰 뭐 네, 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만하게 뭐 현판 같은 게 붙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다녀가신 곳이다. 아, 예, 현지 지도 하시 네, 갔다. 그리고 현지 지도에서 뭐 이러이러한 교시를 하셨다라는 교시를. 게 가는 곳마다 붙어요. 아. 여러분 우리 그 지금 인국공 사태 가장 그 근본 어떤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5월 12일. 5월 12일에 대통령당 이틀 후인가 그래요? 아, 그쵸. 취임하고. 기억납니다. 예. 그 인국공을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대하여 이제 뭔가 교시를 하셨죠? 그 북한식 표현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으셔서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할 때 대하여 교시를 하셨다.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그렇게 언어 몇 개만 바꾸면 북한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자, 결과물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기 이전에 사람들 많이 됐고 그때 그 그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다녀간 이후에 인국공에서 네. 뭔가 비정규직을 이루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못 겁니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1,900명 중에 1,100명은 네. 무조건 100% 그냥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이 800명은 그냥 똑같이 공개 채용을 가점도 통해서 없이 네. 그 외부 또 이렇게 그 네. 응시자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교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고 그 교시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어떤 그 험난한 그 경쟁의 과정을 거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북한에서 상황인지. 만약에 김일성이 현지 지도 갔다가 어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 같으면 이제 성은을 입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수령님으로부터 그걸 성은이죠. 네. 성원을 입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이렇게 뭐 엄청난 뭐를 주고 가셨다. 아, 이런 게 있어요. 북한 네, 표현에 네. 교시 대상자. 아, 교시 대상자. 그러니까 아. 그 말씀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혜택을 사람들은 받죠. 집도 받고 뭐 선물도 받고 방과후로부터 배급도 굉장히 좋은 걸 받거든요. 이걸 교시 대상자로 부르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5월 12일 네. 그때 인국공을 찾아가서 말했던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1,100명인 거잖아요. 네, 1,100명은 정말 교시 그거죠. 대상자가 된 겁니다. 교시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900명 중에 1,100명도 있지만 네. 또 직군이 다른 예를 들어서 그 거기에 또 소방대가 있어요. 소방대도 있죠. 또 네. 비정규직이었다가 네. 이제 본사 직고용으로 넘어오는데 그 중에선 또 150명인가 160명 정도는 또 네. 그런 식으로 문재인 교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봤냐면요. 그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법원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타고 왔던 차를 지지자들이 막 닦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요. 어디 그 재판 출석했을 네네. 때 예. 김정일이가 어디 왔다 가면은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오셨던 길이라고 하면서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대체? 이게 그래. 지금 민주 시민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소양인지 네.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포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사람들은 절대 선이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는 결국 수령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수령제일주의, 무오류의 어떤 그런 북한식의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명한 얘기를 했지만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쵸. 어떤 우리가 공통으로 그 평등한 서로 그 민주 시민으로서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게. 함께 지향하는 가치. 거기를 위해서 함께 그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하는 맞습니다. 거지. 네. 뭐 상하관계를 해갖고 뭐 누구한테 네. 성원을 입고 그 사람은 뭐 엄청 하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그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만큼은 우리가 거국적으로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권력을 잡자마자 이 시스템을 본인들의 어떤 부를 늘리고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구식 그 자유민주주의 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미국의 정치학 교과서를 딱 보면은
정치는 뭐냐?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야가 있고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정리해내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가. 타협과 절충의 미학이 이게 정치다. 그런데 어제 보면 이제 민주당이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그 타협과 절충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라는 건 타협과 절충 없이는 안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타협과 절충의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의원 있었던 2008년 그때도 한나라당이 굉장히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했던 그때는요 시절에도 민주당이 81석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요. 그때 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가 송송 뚫리고 구멍 탁 난다고 민주당 그 81명 국회의원들이 국회도 안 오고 그때 월급 다 타가고 저 광화문 가갖고 그 광우병 시위하고 다녔는데 88일 만에 원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다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리고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당론과 맞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다. 그쵸. 이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흔히 북한식 속청이 이렇거든요. 당권에 어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1955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때 김일성이 어떤 여러 가지 독재에 대해서 반항을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 다 숙청됐죠. 그때 종파 분자라고 종파라고 지금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파인 거예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는 사람들은 종파인 거예요. 종파 분자. 그래서 이게 북한식의 어떤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 386 그 대학 시절에 운동할 때 그 운동권 민주주의론이 뭐냐면 민주 집중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토론할 때는 서로 찬반 의견 뭐 자유롭게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결정이 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게 민주 집중제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이해찬 대표나 그쪽 그런 운동권식 민주 집중제에 익숙해 있는 그 사고방식에서는 금태섭 의원을 징계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북한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 결심하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은 그게 옳은 거든 뭐 그게 잘못된 것이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게 북한식의 논리인데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민주 집중제는 사실상 그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허울만 민주주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또 이거 북한식 아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민민주주의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척결 대상, 타도 대상 그 사람들한테는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적폐청산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적폐인 거죠. 그러니까 뭐 토착외구, 수국골통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밀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하는 것도 뭐 그런 식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윤호중 그 사무총장이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토착 외구, 적폐 세력이니까 우리가 다 권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응징하고 청산하고 쓸어내야 될 세력이지 우리와 함께 민주주의를 같이 공유할 세력이 아니다. 어찌 보면 그 북한식 민주주의관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다음 특히나 또 이제 지도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역대 보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요, 대통령을 이렇게 우상화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거의 성역하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놀랍네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한국 상황이 이게 내가 지금 북한에 있나 한국에 있나를 헷갈릴 정도로 좀 더 뭐 과하게 표현한다면은 이게 북한이랑 다를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금혁군이 청년 시절까지 배웠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최근에 이 민주주의가 닮아 있다.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이 문주주의가 상당히 유사점이 많다. 맞습니다. 오늘 그거 참 재밌는 발견이고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또 우리 또 다음 주나 또 기회 봐서 새로운 또
아이템 골라서 한번 또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